수봉정입니다. 오늘 사주문답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45살 남자분입니다. 이분의 사주를 내가 쭉 보고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제가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연을 이제 얘기해야지 이제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겠죠. 사연은 이제 이분이 지금 애들이 있고 이혼하셨답니다. 이혼하시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사업도 잘 꼬이겠죠. 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때문에 돈을 받을 게 있는지 아니면은 돈을 빌려줘서 못 받는지, 그 명확한 얘기는 적지 않았지만은 그런 이제 금전 거래 이런 얘기를 하신 그런 분인데, 좀 더 상세하게 제가 그 내용을 다 여기서는 다 일일이 다 읽진 않더라도 제가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혼도 어떻게 했는가, 그래야지 다음에 제가 이분을 더 나은 쪽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막연하게 이혼을 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다 알아맞힐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이혼 원인을 내가 분석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이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보면은, 이분은 일단 열심히 살 거예요, 아마. 바쁘게. 근데 욕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 욕심이 꼭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분은 목표지향적이에요. 뭔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욕심을 가지고 가는 분이고, 또 그 욕심을 목표가 된다 보면은 결과에 좀 성급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우물에 숭늉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야무진 분인데 목표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어떨까요? 갈 길은 먼데 다리는 짧고, 또 가야 될 길은 먼데 해는 넘어가고, 그렇게 아마 그려보면 어떨까.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분은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아주 예민해요. 촉은 발달되어 있고, 이런 부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아마 가정이 불화했었겠죠. 그게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다음에 혹시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가더라도 본인을 알아야 돼요. 대다수 가정 불화를 가진 분들 보면은 전부 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이러니까 내가 참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 충돌이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 그러면은 충돌이 이렇게 둘이가 맞부딪혀 봅니다. 달리는 글자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자기가 내가 맞다 하면은 결국은 꽝 이렇게 터지죠. 근데 내가 정말로 현명하다면은 어느 시점에서 뭐예요? 이렇게 달려오면은 이렇게 피해버려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이분뿐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중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내 탓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내 탓이요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반성문 쓰죠. 각수도 쓰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다시 다음에 하면 또 해요. 그지? 뭐 술 먹는다기나 또 뭐 밖에서 노름을 한다기나 이런 분들 보면 다시는 안 하겠다고 각서를 쓰는데 좀 지나면 또 한단 말입니다. 왜 하냐? 반성만 가지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은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또 하나를 하면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예민하고
너무 성급하고, 그 다음에 아주 알뜰하게 챙기는 부분이 부족해요. 아마 씀씀이가 컸을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와이프 되는 분한테 부담이 됐던 부분. 그지? 그게 뭐냐면은 이분은 열정도 있고 밖에 나가면은 여자들이 호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높아요. 단지 이제 처음에 이분은 사람 사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얌전하게 보이지만은 그런 부분은 항상 내면에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사유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유도 미리 알았으면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정도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요. 다음에 만일에 재혼을 하더라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예민한 분이에요. 그럼 약한 사람이에요. 기가. 또 기가 약한 사람은 어떤 성향이 나오면은 화를 잘 내요. 자극받으면은. 그지? 여자면 이런 거죠. 코끼리는요, 벌이 날아서 팍 쏘아버려도 별로 반응을 잘 안 해요. 기가 센 사람이죠. 토끼는요, 어떻게 해요? 벌이 딱 쏘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막 길길이 날뛸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가 약한데 자극이 예민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수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예민하구나. 그래서 별것 아닌데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였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재혼을 하더라도 또다시 그런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 상담이라는 것을 제가 하는데, 그게 보면은 제가 이 사람의 강점과 보완점, 특성들을 쫙 나열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중요합니까? 자주 보는데 그냥 내가 오늘 잘 될지 안 될지 봐달라. 그렇게 해서는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 반성, 내 꼴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를 바꿀 수가 없어요. 대다수는 우리가 문제가 내가 바뀔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한테 자꾸 바뀌라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부부 문제뿐 아니고요. 제가 운동하는데 아침에 이제 테니스를 하는데 복식 게임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럽니다. 지고 나오면은 자기 때문에 지고 나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파트너 때문에 졌다는 거죠. 이게 똑같습니다. 가정에도. 그래서 나 때문에 지지 않았는가를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죠. 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해야 되니까. 애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당연히 이분이 예민하고 또 열심히 바깥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어렵다 그랬는데 경제적 어려우니까 당연히 뭐예요? 애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풀려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본인의 성격을 좀 잘 알아서 애들을 대하는, 그치?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언제 받을 것인가. 그것도 제가 돈 내용을 잘 모르니까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올해 운에서 돈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지? 그럼 뭐냐, 사주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돈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운이 좋으면은.
우리 그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운이 좋다 그랬는데 선생님 원래 집이 팔립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집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지만은 운은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일단 운이 좋은 거고 한 번 더 한 발 물러서 생각을 해보자. 집을 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그걸 부동산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이 어떤 물건입니까? 건매물이거든요. 건매물은 뭡니까? 시세보다 좀 낮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이렇다면은, 좀 낮춰. 가서 내놓으면 팔리는데, 운이 좋다 그런다고 뭐죠? 내역을 다 받으라 그러면은, 안 팔리겠죠. 경제가 안 좋은데. 이런 까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 말을 듣고, 좀 낮추어 내놨더만은, 팔렸다는 얘기죠. 그래야 잘 안 되는데. 그렇다고 뭐, 반값에 내놓지는 않았겠죠. 이런 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도 참 답답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운이 있더라도 돈을 잘 못 받아요. 왜 잘 못 받느냐? 기가 약해요. 기가 약하죠. 기가 약하기 때문에 기가 약한 사람은 제가 사업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면은 사업이란 것은 강도사주하고 사업사주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강도하고 사업가를 갖다가 같은 레벨을 보다니 선생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직업의 어떤 귀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이라는 거죠. 강도는 제가 설명합니다. 강도는 상대방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불법적으로 내 주머니에 옮기는 게 강도죠. 사업은 뭐죠? 상대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합법적인 수단으로 내 주머니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면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도의 필수 조건. 담이 대단히 세야 되죠. 남의 돈을 위협으로 뺏어야 되니까. 그 다음 눈빛이 강해야지 그죠. 돈을 주지. 약한 사람한테 누가 돈 내놔 이런다고 돈 주겠습니까? 그래서 기가 약한 사람은요, 운이 좀 없을 때는 돈 받으라고 돈 달라고 하면 잘 안 줘요, 상대가. 다음에 죽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기가 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건강도 챙겨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예민하니까 지금 막 답답해서 우울하다 그러는데 그 정도 조심해야 돼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기가 약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운을 보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운이냐. 이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45인데 이 50에 100세 시대에 반인 50의 인생이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리는데 올라가는 이 시점이 50세예요. 그지? 아직 5년이 남았는데 아직 5년이나 남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5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5년이 엄청 길어요. 그지?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분한테 희망을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은 분명히 50부터는 이렇게 위로 운세가 상승하는 것은 사실이다. 제가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이 어느 정도냐? 확률적으로 거의 100%에 가깝다. 분명하다. 제가 장담을 하죠.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하지 마세요. 우울한다고 해결 하나도 안 돼요. 그지? 만일에 지금 50 후에도 계속 안 풀리고 70쯤 돼야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45세에 뭐죠? 정말 자살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 근데 이렇게 5년 남았는데도
45세니까 5년 남았는데도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해요. 하지 말라는 거죠. 예? 5년 있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수풍적인 장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 지금까지? 그러면 바닥은 쳐보세요. 그럼. 어차피 힘들게 왔는데 지금까지 운이 자체가 뭐예요? 안 풀리는 운이에요. 용케 오셨어요. 용케. 어차피 안 풀리는데 까지 그 5년 더 바닥을 치고 올라가자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을 안 받으면 어떡하고 뭐예요? 물론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빚이 지면 어떻게 해요? 그지? 나중에 파산해서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힘든 분한테 이제 모델로 얘기 종종 말씀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그 TV 광고 보셨죠? 천호식품. 남자한테 좋은 것인데 이런 분 있죠. 그분이 노숙자 했잖아요. 원래 그분은 사업한 분이에요. 근데 다 부도나서 노숙자 하다가 뭐요? 엄청난 기업을 성장을 시켰죠. 물론 그분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운이 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역전이 된다는 거죠. 로또사 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모를 때는 우리는 막연하게 노력하지만은 이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해요?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죠. 자, 길어야 5년이다. 길어야 5년이다. 그럼 5년을 못 버팁니까? 제 얘기 한번 할까요? 수풍경 얘기. 저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따가운 시선, 그지? 또 뒤에서 들리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비아냥, 그런 소리 극복하면서 저는 15년을 기다렸죠. 이 공부를 하고 부터. 저 20년 했는데 강의한 지가 15년이 넘었죠. 버텼습니다. 돈 못 벌어도 버텼습니다. 요즘 좀 나아졌죠. 앞으로 나아지면 이제 뭐 사주생이가 나아지면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상승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하루가 즐겁거든요. 지금 좋아지고 있죠. 그렇게 아마 5년 후에 50에 내가 나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새로 짜세요. 때로는 다 틀어버리고, 그지? 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아마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질문을 했으면 더 나았을 걸,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아마 다음에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제 그 사연은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지? 그 중에 핵심만 제가 설명해서 끄집어내는 거지, 그 내용은 저만 보니까, 그지? 그 안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 제가 다 지켜드립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미주알 고주알 다 적어준다면은 그것이 분량이 많아도 제가 읽고 정말로 그분한테 제대로 맞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제가 대면 상담을 하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상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제가 해결책을 주죠. 세상에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계를 심한 떡 주놓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있다면 그분 저부터 찾아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50부터다. 그때부터는 뭔가 풀립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